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은 이제 2024년 12월 9일 저녁 7시쯤입니다. 오늘은 1억을 모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1억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먼저 10억을 가기 위해서 먼저 1억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건 목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1억 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돈을 모은다고 했었을 때 대학생 때 첫 100만 원을 모았던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 원 모으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후에 첫 직장을 다니면서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채워넣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쓸 거 쓰고 아무리 미친 듯이 아낀다 하더라도 1000만 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첫 1억 원 만들기까지가 예상외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덜 쓰고, 못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밥 이외에는 과일 같은 것도 안 먹고, 시장에서도 할인 품목만 찾아다니고 이런 게 일상생활이 되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첫 1억 원을 만드는 데는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사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첫 1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3천만 원 늘려가면서 결론적으로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첫 1억 원 만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주제를 1억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정적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되게 마음 편한 얘기도 나왔는데 첫 1억 원을 목표로 먼저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 워렌 버핏의 오른팔인 이제 찰리 먼거가 한 말이 있어요. 첫 1억 원은 정말 힘들다. 하지만 꼭 해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투자자나 재정 관리자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회자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 1억 원들이 모아지는 것들은 대부분 원래 저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내가 1억 원을 모으려고 어떻게 투자 시장에 비비다 보면은 1억 원에 도달하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 손실이 일어나서 1억 원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1억 원을 어떻게 모으냐라는 거죠. 투자 수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이 얼마나 모았느냐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투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모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1억 원 모으기 전까지는 복리나 투자 수익률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보다 전략과 저축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돈을 모으다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약간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해서 더 불려가지고 한 달 만에 1억을 모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하던가요? 생각보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1억 원을 모으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투자의 성숙도도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가 보이죠? 3년 계획으로 만약에 1억을 모은다 하면은 한 달에 265만 원을 저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5년 계획으로 이제 1억을 모은다 하면은 한 달에 150만 원씩 저금해야 됩니다. 하지만 5년이나 걸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5% 이율로
1억 원을 모으려고 하면은 매년 약 1,800만 원.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됩니다.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이제 3,100만 원, 한 달에 약 258만 원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1억 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나 투자 상품이 이제 리스크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코인 방송이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코인 투자. 자, 코인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코인 투자로 1억 원 만들기라고 한번 목표를 정해 봅시다. 코인 투자로 1억 원을 만들기. 자, 코인 투자로 1억 원을 만든다 했었을 때 우리가 시드를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시드를 나눌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투자 수익이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특별히 많이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내가 1억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글로 코인 마켓캡이라고 치십니다. 코인 마켓캡이라고 쳐서 이 코인 마켓캡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엄청 많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드리면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있느냐라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제 보셨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인의 수량은 24,000개 그리고 거래소는 762개 마켓캡은 이렇게 3.5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24시간 볼륨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점유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로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50%를 현금 보유한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50%를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했었을 때 그 50%의 30% 이상은 시가 총액 기준 5위권 안으로 투자한다. 시가총액 5위권 안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시가총액 5위권 안으로 하면은 솔라나, 리플, 테더, 이더리움,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들었을 때 다 알 수 있는 좋은 코인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5위권 안에 사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10위권 안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100위권 안으로 투자를 한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로 투자를 한다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면 10위권 안에를 투자를 한다. 트론, 카르다노, USDC 이건 달러죠. 도지코인, BNB, 솔라나, 리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금 10위권 안에 자체적으로는 10위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여러 다양한 코인들이 있지만 다들 인정받은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100위권 안으로도 봤었을 때는 다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 유명한 코인들이에요. 이런 코인들은 살려고 하면은 자 한번 볼게요. 엑시 인피니티, 네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제 헬륨 이런 것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을 때 한번 클릭해 볼게요. 테조스 여기 차트, 마켓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소 부분을 봐야 돼요. 이제 테조스 마켓 거래량 1등이 바이낸스죠. 바이낸스가 세계 거래 1위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코인베이스, OKX, 업비트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업비트 원화 마켓에는 이제 테조스가 있는 거죠. 업비트.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100위권 안에 코인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업비트 안에 들어가서 제가 테조스를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테조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위권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민코인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민코인으로 우리가 돈 벌 확률은 로또 확률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최근에 민코인의 발행 그 플랫폼 자체가 솔라나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솔라나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코인, 뭐 베이비 도지라든지 뭐 그런 특이한 코인들 많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여러분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이비시로 네코 뭐 개 관련 그런 코인들 많더라고요. 밈.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할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 대장주가 이제 도지코인이잖아요. 도지코인은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코인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 코인이잖아요.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인기 있는 코인들이 이제 민코인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민코인에 많이 또 투자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없어도 되는 그런 돈들로 재미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중요한 내 시드를 투자를 할 때 그 시드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이 정말 힘들지만 이를 달성하면은 자산 증식 궤도에 올라갑니다. 왜냐? 1억 원을 모은다 하면 연간 5% 수익으로 봤었을 때는 500만 원의 수익이죠. 500만 원은 사실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매달 만약에 수익으로 하자면은 40만 원이고, 이거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걸 5%를 유지를 했었을 때 수익률을 연간, 그러면은 다양한 전략을 나눠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억을 모으면은 자산을 마치 제네레이터 있잖아요. 자동차의 발전기처럼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느리게 시작했지만 점점 빨리 돌아가서 가속화되는 것처럼 첫 1억 원을 모은 그때부터 자산 증식은 가속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타겟을 거의 다 이제 1억 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1억 원을 모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번에 한번 이제 10억 원, 1억 원에서 10억 원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1억 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오늘 1억 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갖고 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의 비트코인 채택 제한 내년 주주총회에서 논의.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률 방어나 이런 채권의 방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산, 준비 자산으로 지금 미국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탱크, 그래서 워싱턴 DC에 본부로 둔 싱크탱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이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자산에 추구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으로 부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사회에서 채택할 것을 논의한다. 일단 비트코인의 위상이 이만큼 벌써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기업은 주주의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마존이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찍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마존은 좀 내려와서 시가총액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한 6위, 7위 정도 되나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렇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5,8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80억 달러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시장성 증권입니다. 이 증권에는 미국 국채도 있었고 외환 국채, 그리고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그 현금이 계속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가지는 것들을 이제 채권이나 그런 유동성 자산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논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상품보다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해칭 수단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 131% 상승을 했고, 그리고 5년 기준에 좀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1246%가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죠. MSTR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아마존 주가에 비해서 537%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테슬라 그리고 블럭 같은 상장사들이 재무자산에 비트코인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2대 주주가 블랙락이고 4대 주주가 피델리티거든요. 둘 다 은행인데 고객들이 비트코인 ETF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리고 2025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뱉은 말을 시행한 가장 확률 높게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 말이 더욱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비트코인을 매입을 시작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과 함께 더불어 4조 9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싱크테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지만 아마존 주식도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책임이 있으니까 재무자산을 다각화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은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왔던 거는 다만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12월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죠. 마소는 내일이에요. 10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자산 편입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매년 12월 15일 전후로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10일 날 비트코인을 자산 편입을 위해서 표결을 진행했을 때 오케이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월 24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4A 신고서에 비트코인 투자 평가 섹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 공고 사항을 이제 경영진이 이미 신중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주주들에게 투표를 공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잖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그 슬레이트를 준비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1,0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비트코인 매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내일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내일 10일 날 이제 주주들이 자산 편입 표결에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었을 때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겠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그 변동성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불확실한 운명을 가진 자산보다 더욱더 실질적인 시너지와 명확한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수와 같은 핵심적 성장 영역에 현금 보유고를 할당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고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투자를 한 것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한 그 내용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면 현금의 구매력 자체가 파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750억 달러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챗 GPT를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 재무제표나 이제 전략적 목표와
목표를 두고 있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자금에도 비트코인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다들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주변의 의견들을 이렇게 잘 수렴을 해서 주주들의 의견들을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번 자산 표결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분명 좋은 뉴스가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상승세가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주말에 계속 10만 달러 위를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98,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오후 7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간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98,0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약간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횡보 기간에 뭔가 좀 더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 소식이 나온다면 분명 이 횡보 장세를 전환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점유율이 지금 알트코인 해서 총합해서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근데 알트장을 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좀 오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지루하게 오늘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12월 9일이잖아요. 12월 9일인데 이번 주만 지나면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비트코인 12월 달 동안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시드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또 영상 시청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뉴스와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